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야근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불려나간 건 아니고 제가 알아서 기 갖고 일하다 온 마태입니다. 아, 죽겠습니다. 얼마만 되면 맨날 이래 진짜. 그러게. 예, 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여기 뺑이 치고 계시겠지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뺑이 친다고 그 메탈 애들이 갈랬다가 못 갔습니다. 아유, 또 어제 공연했던 더루트에게 다시 한 번 더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도루트 못 가서 제가 계속 피자는 시켜줬다 그래도 예, 최소한 의리지. 대단하네. 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좀 아쉽네. 예. 예, 지난주 퀸스라이크 오퍼레이션 마인드 크라임은 여전히 예상대로 저차만 조회수 기록했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주로 이제 설명 전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해보니까 뭐 어쩌겠어. 거기다가 그것도 다른 메탈 그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하신 것도 있고 그래도 나머지 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온 걸 가져왔어. 트렌드를 따라놨는데 내 취향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 바로 지난주에 얘기가 많았지. 지난주 며칠 전이지. 예. 바로 이제 21세기 대군부인 예, 이제 역사 왜곡 문제. 예. 사실 전 드라마 안 봤거든요. 저는 안 보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보는데 옆에서 조금씩 봤어. 그냥 매일 그냥 로맨틱 코미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아이유 나오고 뭐 이제 남자 배우 좀 잘생긴 양반 나오고 저한테 그게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이제 즉위식을 하는 기라. 즉위식 하는갑다 하고 알고 보니까 배경이 이제 그 조선인데 이제 옛날의 조선이 아니고 이제 종조 때 그 종조가 이제 원래는 정실부인 말고 그동안 드라마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지민 언니랑 연결되잖아. 거기서는 그래서 한지민 역할이 의빈성 씨라고 그러니까 군견 때 정조가 플러팅을 했는데 차였어. 왕이 차였어. 물론 그때 왕자였겠지 처음에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제 둘이 이어지고 둘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문효세자라고. 근데 이산 말하는구나.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지금 드라마 이산에서 하여튼 근데 정조랑 이제 의빈성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근데 3살에 죽거든요.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존받은 그 이름이 문효세자거든요. 그 문효세자가 살아 있었다면은 이 양반이 이 문효세자가 살아서 왕이 된 조선인기라 보니까. 가상이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평행세계지에 멀티버스. 만약에. 그렇지. if 그리고 멀티버스. 또 다른 시간선이야.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이제 다른 아들 순조가 되지만 순조가 이제 나라를 말아먹지. 이 문효세자가 왕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 왜곡 문제가 한번 나와. 왜냐? 보니까 보통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 죽으면은 묘호를 바치잖아요. 휘를. 예를 들면은 이제 세종대왕의 세종이 묘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구려 시대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소수림왕 하면은 왕이 소수림이라는 지명에 묻혀서 소수림왕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이나 성리학들이 자리 잡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왕의 업적이라든가 이게 따라서 딱 그 일을 바치거든요. 태조 같으면은 이제 원래 조와 종이 있으면은 태종 있잖아요. 조는 이제 창업의 공신 혹은 국난을 극복하면은 조를 갖다 붙이고 종은 나라를 잘 다스리면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조 같으면은 이제 왕조의 그 창업자. 태종 같으면은 나라를 반석에 앉혔고 세종 같으면은 님이 킹왕짱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 무효세자가 이제 왕이 된 세계관에서 받은 묘호가 휘종이야. 이 휘종이 근데 이 휘자가 한자로는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태종 이리 따라간 거는 이제 유학적 시스템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도 이래 가깝거든요. 근데 송나라 이제에서 북송 때 북송이 한번 그 금나라한테 작살난다 아닙니까? 여진족이 금나라한테. 그때 마지막 황제가 이제 휘종이거든요. 근데 그 휘종이 뭐 하는 양반이었냐면은 이제 정치보다는 이제 그림과 이제 수석 널 모으고 그러니까 황제의 책무에 엄청 게으르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양반이거든요. 물론 예술적 감성성이 높아갖고 그 양반 글씨라든가 그림은 엄청난 고가를 쳐주거든요. 근데 이런 휘종을 갖다 바쳤다. 이 말은 즉슨
대체 어떤 왕이었길래 이 땅으로 잡아쳤냐? 이 말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고, 세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세조, 지금, 그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 세조가 거의 뭐, 역사의 빌런으로 완전히 씹히고 있잖아. 예. 물론 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빌런이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세조가 죽었잖아요. 아들인 예종이 됐잖아. 신하들이 갖다 바친 연호가 뭐가 있었냐면, 신종. 그러니까, 그 신할 때 신 있잖아요. 그리고 성종 중에 하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왜냐면은 좋은 글자를 갖다 바쳤어. 왜냐? 잘 보여야 되니까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바로 됐으니까. 근데 예종의 주장은 우리 아버지가 망할 뻔한 김종서 황보이 때문에 망할 뻔한 나를 새로 세웠다 아니가 공단 극복을 했다면서 조를 붙이고 저거 할아버지 세종의 세자를 갖다 붙여는 기라. 그러니까 아버지 띄워주려고 할아버지 담갔는 기라. 미쳤지 씨발. 그래 되는구나. 네, 그래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신하들이 희자를 갖다 바쳤다. 싸우자는 것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저처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는 잠깐 이 시대 그러니까 이게 설정일 뿐이거든요. 일단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이 희자를 갖다 바쳤다. 이거 싸우자는 얘긴가? 영문이야. 또 그렇게 또 예. 연결이 되는구나. 예, 예. 우리 같이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예.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그렇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예. 또 역사관을 아시는 분들은 예. 이게 또,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 문제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드라마 자체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예.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가 장르가 많다 아닙니까? 뭐, 이 왕실을 배경으로 한 이제 왕실의 이제 금지 오격가, 고귀한 신분 가진 남자와 이제 일반인 여성 간의 로맨스. 이 원조는 궁이거든요. 드라마 궁. 원래 만화도 있었고. 이 궁에서는 그래도 설정이 좀 허술하지 않았던 게 원래 만화가 먼저 나왔고, 만화에서의 조선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조선인데 이제 대한제국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옛날에 윤은혜하고, 맞아요. 주지훈. 윤은혜하고 주지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쨌든 이제 입헌군주국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짧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쉽게 설명해 놨어. 이제 조선이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하고 먹혔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에 먹혔어서 일제강점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독립운동을 빡시게 해갖고 인정을 받아낸 기라. 그래서 입헌군주국으로 딱 남아갖고 그럴 때가 설정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 그대로 가는 거고, 국호가 대한제국이었는지 민국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남북 분단도 없고 일제강점기도 없고 6.25도 없었어. 그냥 한반도 자체로 조선이면서 강대국이라는 설정이야. 예. 그런데 휘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래 되는 거지. 역사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이 대체 어떻게 말아먹었느냐, 무종세자가 어떻게 말아먹었느냐. 근데 이런 거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관을 설정을 해놨어. 근데 이 휘종 말고도 무슨 다른 가상들의 가상의 왕들이 막 오는데 이제 뭐 유종도 있고 무슨 석종도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이 석자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돌석자. 근데 이 유종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옛날 주나라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가 이제 오랑캐한테 한번 작살이 났잖아요.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유왕이라고 포사라는 미녀를 끼고 놀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녀를 끼고 놀다가 이제 제후들한테 버림받아서 오랑캐들한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유자를 갖다 바쳤는 게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는 거지, 상금 매니아들은. 역사 매니아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1차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새로운 세계관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면서 대한 역사극이거든요. 시대극. 그러니까 역사에 기반해서 새로운 걸 썼어.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 얘기하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네, 모든 게 허용되는 순간 난리 납니다. 좀 더 이따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만약에 세계관 설정을 탄탄히 해서 왜 희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만 적어 놓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이제 로맨틱 코미디 아닙니까? 예를 들면 희종이 사실은 엄청 명석하고 이런 사람인데 뭐 사랑을 위해서 폭군이 되었다 뭐 이런 설정 있잖아. 갖다 붙일 수 있잖아. 그래 되는 순간 시즌2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급하게 만든 세계관을 급하게 만든 설정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이제 역사 쪽을 아는 시청자들이 일단 한번 들고 오려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대관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대군 부인이잖아요. 그 대군이 왕이 되더라고 보니까. 왕이 되면서 이제, 대관식을 하잖아.
근데 대가식 자체는 고증에 맞게 했거든요. 조선시대 고증에 맞게. 근데 문제는 이 조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대국 조선이거든. 근데 강대국 조선인데 역사 속의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기 전까지 중국의 제후국이었습니다. 이 제후국이 무조건 놨던 게 아니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옆에 바로 미국급이 바로 있는 깡패 나라가 하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역량이 없는 건 아닌데 체급이 안 돼. 이러면은 고구려처럼 계속 싸우다가 소모전을 해가고 망하든가 아니면은 이쪽이 완전히 뭔가 다른 쪽을 개척해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쪽 개척하려니까 그게 국력은 이 소모가 심해. 그러면은 니마 니가 뽀 좀 형님아 내가 니 뽀 좀 세워줄게. 대신 우리도 좀 잘해도 이게 4대 교린이거든요. 협력 관계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가버리긴 한데 서로 협력 관계인기라.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오한마 마라 잭나이프는 이 정도는 아니고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햄 우리가 한 번씩 씨발 좀 들고 갈 테니까 좀 너희들 좀 잘 나가는 거 좀 갖다 주고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딱 이런 게 이게 4대 교린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왕의 허락도 왕이 된다는 것도 중국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뭔가 하면은 중국 이래 되잖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약자의 시점에 선 거 아닌가? 꼭 그렇다기보다니 이제 승인을 받는 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절차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 자체 절차를 가지고 정통성을 논하잖아. 정통성.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었대. 왜냐면 이제 조선은 국내 왕조들 중에 신권이 좀 강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왕 하면서 이제 그렇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여야 되거든. 항상 왕권과 신권이 충돌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약하잖아. 예를 들면 광해군 이후에 인조가 왕이 됐을 때도 이제 중국에서 아니 왜 가만히 노왕을 했냐면서 개선이 났거든. 그래도 인조는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왕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서로 스무스하게 왜냐면 서로 4대 교린 관계니까 세봉 관계 서로 사업 파트너로서 그게 좀 있거든요. 물론 조선이 약간 미치긴 했어. 당연히. 근데 그 과정에 있으면서도 조선도 이제 마냥 제국처럼만 있는 건 아니고 이 묘 붙이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제국이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원래 황제국만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종묘사직 얘기하잖아요. 종묘는 이제 그거 뭐고 7대조까지 모신 거 조상을. 원래 이제 천자국 있잖아요. 제국 말고 천자국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도 할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고려도는 아예 안에서는 자기들이 황제라고 하고 있었고. 그렇지.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교육을 우리는 받으니까 이제 그걸 본 시청자들은 아니 갑자기 왜 분명히 이 정도 조선 강대국이면은 대한제국 태클 안 땄다 해도 강대국인데 왜 제후국이 그걸로 하느냐. 그런 시청자의 눈이 당연히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제작진이 고의로 뭐 요즘 뭐 친중 논란이 있고 막 하잖아요. 친중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조선시대의 법을 그대로 하면 된다.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굳이 고의로 트롤링을 하진 않을 거거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제작진이나 작가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문제 안 났습니다. 오히려 또 그거 나올 수 있었지. 스피노프도 나오고 하면서 브랜드를 더 키울 수가 있었지. 예. 그러니까 제작진이 조금만 그거 했으면은 역사 왜곡 문제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대한 역사물이 요즘 많거든요. 그 대한 역사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탄탄한 설정.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 기반했을 때 그러니까 덕자들이 봤을 때 이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재밌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재밌게 본 대한 역사물이 근육조선이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공이 현대 사람인데 현대에서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고 역사 전문가 사람인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누웠더니 이제 조선시대에 세조의 몸으로 부임했어.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 시절 보니까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사람들 영양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씨발 이대로 안 되겠다. 난 또 이제 수양대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단종 죽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왕이 산탈이 으면 싹 없애고 세금도 안 하고 비누를 먼저 발명하거든요. 비누 발명하고 이제 자기가 또 이제 헬스 트레이너니까 운동기구를 해갖고 운동을 시작하는 기라. 그걸 또 세종한테 전해줘갖고 세종이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조카가 그대로 단종이 쭉 제위하게 되면서 세조가 되고 단종이 세조가 됩니다. 묘를. 그러면서는 일어나는 이제 조선이 엄청 발전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조선인기라. 오히려 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if 있잖아요. 여기서는 무용세자가 살아있다는 if잖아. 보통은 if가 되는 경우가 문종이 오래 살거나 문종이 일찍 죽었잖아요. 혹은 이제 단종이 안 쫓겨나거나 혹은 소명세자라든가 이제 소현세자, 효명세자, 소현세자 등이 안 죽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좀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또 이제 대한 역사물에 새로운 브랜드가 돼갖고 또가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왠지 작가와 제작진은 그걸 오히려 더 저는 좀 말아먹은 기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솔직히 보니까. 저는 이 드라마가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거 말고도 더 파들을 맞는데 저는 큰 거 두 개만 들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이게 때 이제 터진 거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역사 왜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체는 이제 가상의 세계로 if로 온 거니까, 멀티버스로 온 거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역사 왜곡으로 가느냐? 우리나라 옆 동네 욕하고 보니 그 나라 사람이더라 나온 동네 그 양반들 때문이거든요. 요즘 저 양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만 하면 자기 거라고. 중국. 그 신경 쓰이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한복도 자기 거다, 김치도 자기 거다. 어쩌라고? 근데 가들이 근거로 드는 얘기 중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단어도 우리 거다, 뭐 공자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뭐 헛소리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건 일부 이제 환단곡이라는 위서의 심찬 양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친구 몇 명 잃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국 하는 게 사람들이 또 열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드라마를 옹호하는 측도 있습니다. 당연히 옹호하는 측도 있겠지. 왜냐하면 솔직히 그 배우들 때문이거든. 근데 그거 아니라도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조선이 원래 제국인데 대한제국 따위 누가 인정해줬대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동북아의 역사를 보면은 있잖아요. 꼭 중국 말고도 중국이 제일 처음에 황제를 선포했잖아요. 진시황 때부터. 거기에는 이제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덕 있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 이거거든. 근데 이 덕 있는 자의 기본 조건은 본인도 진짜 유학에 기반한 덕치를 베풀어야 되지만 힘이 있어야 되거든. 힘이 군사력 힘도 있지만은 이제 넓은 국토를 이제 통치, 뭐 율령, 법, 체계 갖추고 거기다가 덕치까지 갖춰야 되는 거야. 근데 꼭 그거 아니라도 이제 힘이 좀 있다. 그러면 내가 천하다 한 나라들이 있었거든. 고구려, 고려, 그리고 명나라 아니지 청나라. 명나라 전국 중에 청나라입니다. 금나라 여진조가 아닙니까? 힘이 있었잖아. 내가 천재다 했거든. 요나라 다 했거든. 근데 조선이 그런 걸 보고 안 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그 덕이란 거는 이제 천명사상이 천명 하늘로부터 받은 명. 이거는 명분은 만들면 그만이고. 대신 근데 천명사상도 만든 건 아닌 게 덕을 잃는 순간 이제 너의 왕의 자리 없다. 딱 그게 될 수 있거든. 이게 유럽의 왕건 진술하고 차이가 왕건 진술과의 차이입니다. 왕건 진술은 무조건 이거거든. 물론 그러다가 혁명이 났지만. 천명사상은 이제 맹자의 사상까지 어느 정도 있어갖고 그 이제 천자의 그걸 다 못하는 이상 역성혁명이 일어나도 상관없거든. 그걸 제대로 한 게 이제 정도전과 이쪽이지만은, 하여튼 그런 걸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다 배웠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암만 배우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물론 저도 이제 아이유라든가 이제 변호석 씨라든가 그 양반들은 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배웠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유라든가 그 주연 배우 남자분이 변호석 씨인가? 그분이 어느 정도의 역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지 저는 모르거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일로서 받아들이지. 로맨틱 코미디 배우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 하면서 제작진들 일일이 다 잡고 여기는 고정이 안 맞잖아요. 설정이 이상해요. 그런 말 다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들어도 나는 긴가민가한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로맨틱 코미디만 집중해서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청자들 수준이 낮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이런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난 거지. 근데 연출하는 사람이나 작가라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지식이 있고 그만한 또 바탕이 있으니까 원래 뭐 만화가도 그렇고 소설가도 그렇고 그 하나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 많은 걸 수집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게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잘못이 된 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역사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관 설정을 게을리한 문제. 근데 그 세계관 설정을 왜 해야 되냐면은 이런 문제,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나의 매끄러운 세계관을 나오고 그 마블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80년 동안 계속해서 설정을 계속 보태고 해갖고 된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미디어물이잖아요. 삼국지라든가 마블 DC 혹은 이제 저 다른 드라마들도 세계관이 탄탄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세계관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미리 욕들을 먹고 제작진도 나름 조선시대의 고증을 따라 했는데 이 배경하고 안 맞으니까 욕들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쉽지. 예. 배우들은 왜 무슨 죄라고 욕들을 보고 솔직히 진짜. 예. 자기도 그 이제 일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얼굴 마담이니까. 그렇지. 이제 배우들은 주연 배우들은 얼굴 마담이나 또 그만큼 돈을 받고 이러니까. 뭐 돈값이 난다도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쪽으로 하사를 가고 또 원래 그렇잖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터집 잡는 거고 거기에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연문도 모르고 사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총대는 배우들이 매는 게 아니라 이제 작가랑 출연진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매야 되거든. 그 비슷한 사례가 뭐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이번에 전 또 사극을 좀 좋아하니까 이 우리나라 사극 나올 때마다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대표 사례 몇 개만 얘기할게요. 예. 우선 조선구마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조선 초기 태종, 세종, 양녕대군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조선에 좀비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프사 세계관이잖아. 멀티버스잖아. 근데 이게 욕 바가지로 들어먹고 2회 만에 끝났거든요. 왜냐? 이제 태종이 조선 백성들 학살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 나름 기반했겠지. 왜냐면 태종은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 사돈 집안들을 작살냈고 사돈 집안이 어디 집안이야? 이제 마누라 집안 작살냈고 그리고 며느리 집안 그 사돈 집안 작살냈었거든요. 그런 게 기반인데 태종이 그걸 함부로 그럴 사람 아니거든 적어도. 이방원을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이방원이 정치구단입니다. 예. 그 조선왕 중에 유일한 과거급제자야.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좀비물인인데 좀비물이면 차라리 그쪽으로 완전히 확 정신을 놔버리고 가면 내낀데 굳이 국경지대에 무슨 중국풍 소품을 잔뜩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잘한 소품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먹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상투를 틀었는데 뭐 이런 망건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든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어. 왜냐? 그거 뭐고 의관을 정지한다는 그 느낌이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던 풍습이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든가 하면서 중국 쪽인 그걸 많이 했고 제가 제일 시급한 부분은 세종 배우 맡은 세종역을 맡은 배우 입에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뭐 여자 밝히는 집안, 자기 집안에 대한 패대를 치거든. 그거 조선시대 네, 그리고 성리학 배경으로는 그 말 치는 순간 명령이 당장 못 빼고 사후복을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그 대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선이 여기까지 지어졌다. 그러면 영의정이 칼리 데이비드를 타고 출근한다. 그런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의정이 왕을 보고 바로 아구질 날린다. 이런 순간은 이제 이런 디테일에서 사람들이 열받거든. 예. 딱 그런 게라 조선고마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중국 동북공장을 올리니까 지금 장난 아니야 싶어갖고 드라마가 뒤야만에 작살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제일 열받던 게 고려거란 전쟁. 이게 분명히 16화까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전쟁에 집중하고 예산이 없어서 내가 안타까워했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주역 중 한 명이 양규 장군이 전사하고 나니까 갑자기 공중왕 특급을 변했어. 고려거란 전장인데 고려거란이 전쟁 안 하고 무슨 이상한 놈들끼리 나와서 아니 역사에 있지도 않은 이제 그 암투굴고 버리면서 그 예산을 거기다 못 박겠는 기라. 그 작가 진짜 내 진짜 뭐 할 말 많은데 돈 없어서 못합니다. 농담 아니고 삐 하는 걸 몇 번 그때 볼 때마다 얼마나 열받았었는데 거기서 문제 생겼을 때 배우 중 한 명이 또 총대 맸었거든. 거기서 요나라 황제 역으로 나온 배우가 배트맨 역을 맡았던 배우거든요. 잘생겼고 딱 포스가 있어서 연기도 잘했고 그분이 딱 총대 메고 사과하는데 내 진짜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열대를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지 나름대로 지 멋대로 쓴 건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 열받았지. 정통사고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재밌게 봤지만 말이 많던 불멸의 순신 이게
기반했던 원작 소설이 불멸이라고. 그 소설가 그 분은 다른 작품들은 다 좋은 평을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재밌다고. 근데 그 불멸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통상대감에 대한 악의적인 설정이 많습니다. 그게 기반했더만 뭐 21세기 감성적인 통상대감을 그리겠다고. 되도 완전 설정을 많이 넣었어. 뭐 어렸을 때는 유학했느니 근데 문제 어렸을 때 어땠니? 골목대장이었다는 거 기록이 남아 있거든. 그리고 원균이 보고 형님 둘이 고향도 틀립니다. 원균은 이제 평택, 통상대감은 서울 권천동에 태어나서 아산에서 자랐습니다. 예. 둘이 만날 일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 있지도 않았던 거북선 침몰. 그러니까 이제 인지ner한 준비 전에 뭐 좌절해서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되는 설정 넣어갖고 시청자들 분노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잘난 맛이, 출연자들이 잘난 맛이 역사 왜곡을 부추기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사극 바닥은. 이런 걸 봐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이런 대한사극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모로 또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사극이 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는 이제 한류를 타고 이런 퓨전 사극들이 외국에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갓 있잖아요. 갓이라든가 선비들의 의관을 가진 선비들의 간지 외국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 실제로 이제 나폴레옹도 조선시대 그림, 조선에 대한 그림 있잖아요. 모자 쓴 걸 보고 이 가보고 싶다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귀향 중에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막 외국 사람들이 많이 어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IP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걸로 좀 많이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정통사극 같은 거 예를 들면 용의 눈물이라든가 무인시대 이런 게 다시 또 나올 수 있거든. 왜냐? 이런 정통사극물은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돈이 안 되거든. 그렇지.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사극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 이제 구성을 정벌했던 척준경 이 양반이 고려시대 소드 마스터라고 거의 뭐 여포를 능가하는 능력을 활약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드라마가 너무 힘든 이유가 이 사람 친구 때문이야. 왜냐면 왕실 사람인데 고려 왕자지야 이름이. 근데 호도 하필 소중이야. 소중하고 진짜. 그것도 있는데 이제 정통사극이니까 좀 나오기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선 태조 이성계가 보통은 이제 염화선초 해갖고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양반이 진짜 레이더 뛸 때 무장으로서의 활약을 보이던 순수 전투사극 이런 좀 보고 싶은데 사실 돈이 안 될 거거든. 제작비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IP들 그러니까 대한사극 혹은 이제 퓨전사극 이런 것들이 탄탄한 설정과 제대로 된 이야기로 해갖고 많이 퍼지고 넷플릭스로든 디즈니 플러스도 뭐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친밀도가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든가 닌자라 못지않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걸 시도해봐나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척수경 얘기라든가 이성계 얘기는 반지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기라. 예.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이번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극 매니아로서. 예. 그래서 부디 고려거란 전쟁 같은 경우도 진짜 열받는 게 우리나라 KBS 사극팀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액션이라든가 전투 시도하는 거 보면은 그 높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어필할 수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이걸 제대로 발휘되려면은 이런 이제 사다리가 낮은 뭐 퓨전 사극 혹은 대한 사극, 대한 드라마 이것들이 부디 성공해서 제대로 된 것도 나와서 어필 좀 많이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사극 매니아로서 오늘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해보죠 어떤 것 같은데. 글쎄 지금도 나는 아직까지 물론 많은 설명을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는 아직도 물론 그런 쪽에 관심도 잘 모르고 또 관심도 많이 없는 반면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까지도 왜 문제지? 그게 그냥 드라마인데 그치. 아까 네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그것도 뭐 실제 역사가 아니고 어떤 가상의 역사인데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그냥 네 말 들으면은 뭔가 모르게 자존감이 강한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부분이 또 있었네야 이해도 되고 그런 부분. 근데 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이 말이 참 위험한 게 말 자체는 맞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 허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거란전쟁이라든가 사실 이 드라마 자체는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려거란전쟁이라든가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 선을 넘었거든요. 그렇지. 그 선을 넘은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거든. 왜냐하면 시청률이 이쪽이 더 나올 거라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갖고 그러는 순간 브랜드 망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거, 그 네. 말 자체는 네. 아까 불면의 이수진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정해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일 때는 네. 그게 어떤 사실적인 기반과 뭔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왜곡된 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드라마는 없는 사람을 어떤 죽은 사람을 다시 환생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드라마잖아. 예, 그러니까 이포선으로 갔는데 이제 설정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옆 동네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아는 상식과 이게 충돌했는 기라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네. 작가나 출연진이 이 설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까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브랜드 하나가 더 쓸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저 날려먹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렇군. 예.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드라마였어. 역사 왜곡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 왜곡을 불러올 수는 있지. 저 옆 동네 양반들 때문에. 예. 그렇구나. 예. 툭하면 잡아보려 하잖아, 저 새끼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맞는 말인데, 선을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엄하게 됐지만, 그동안 교통사극에서 그런 시도가 많았거든. 시들이 모자란 줄 알고. 그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허용이 이런 사태를 낳고, 그리고 나쁜 사태를 낳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쌓이고 쌓인 거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작가들하고 출연진들 딴에는 저기들이 이렇게 시청률이 잡히고 시청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씹새끼들아! 이제 워낙 국민들이 다 똑똑해졌잖아. 네. 옛날에 그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100% 사실만 찍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각색은 허용하거든. 근데 선을 넘기면 안 되지 진짜로. 예. 그 선을 좀 지켜주셔갖고 이제 퓨전사극도 대한사극도 좋은 브랜드가 나와서 언젠가는 제가 좋아할 드라마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거 내 죽기 전에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이 바람을 전하며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